네, 지금부터 기능평가 2의 그리기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4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항은 110점의 배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조건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1번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모든 도형은 글맵시나 지정된 그림을 포함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라고 했죠. 아래쪽에 보면 이 출력 형태가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오른쪽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번에 보시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 화면에서 색상이 칼라로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받아보는 시험지는 흑백 톤, 회색 톤의 시험지를 받으세요. 그럼 이 시험지에 보시면 이 색상들이 보이지 않고 회색 톤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문항에 보시는 것처럼 면색은 파랑처럼 그러니까 정확한 색상을 지정하면 이 색상을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흰색, 검정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색의 농도 조금 회색이 밝은 회색이냐 어두운 회색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밝기의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출력 형태처럼 작성하는데 작성 방법은 작성하는 순서는 밑에 있는 도형부터 해서 위쪽 도형으로 그려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는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서 맨 밑에 깔려있는 게 이 사각형이죠. 밑에 있는 사각형. 그래서 이 사각형 도형을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는 것 중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형을 그린 후에 반드시 크기 고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도형을 여기 보시면 크기를 이렇게 몇 크기로 하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 얘가 실수로라도 크기를 바꾸면 안 되니까 크기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상에서 면색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은 색상 패널에서 색상 팔레트에서 오피스 팔레트 선택을 하시면 정확하게 빨강, 노랑, 파랑과 같은 색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피스 팔레트에는 흰색이 없으므로 흰색을 적용할 시에는 기본 색상 팔레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레이아웃 위치를 맞춰주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이 사각형 안에 있으니까 사각형 이내에 작성해야 되는데 이 사각형을 벗어나면 레이아웃이 틀려지는 거라 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도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붙었다 하면 감점. 정확하게 위치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제목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목 도형보다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라는 거죠. 그게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삽입할 때는 그림은 문서에 포함하여 삽입한다 이런 조건 이렇게 조건 지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창 실행하셔서 4번 밑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작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있는 도형의 크기는 120에 145 크기로 작성을 하고 면색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색이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세 번째 있는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십자 포인터가 나왔을 때 도형을 그릴 시작 위치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두는데 4번에 해당하는 문제이니까 4번 밑에다 포인터 두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주어진 폭에서 중간에 배치하는 게 보기 좋으니 중간 왼쪽에서 도형이 들어갈 거 생각해서 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 포인터 두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지고
주변에 조절점이 찍혔어요. 즉 도형이 선택되었다는 거죠. 도형이 선택되었을 땐 상단에 도형 메뉴가 뜨고 그 하단에 도형을 다룰 수 있는 명령 알림바가 뜨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크기를 넣어 보도록 하는데요. 가로 크기를 클릭하시고 120 주시고 엔터키 눌러야 적용이 돼요. 세로 크기를 선택하시고 145 주고 엔터키 눌러 적용하시고 크기 고정이라는 항목 보이시죠? 이걸 체크하시면 이 모서리에 이렇게 X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20과 145 크기를 지정한 이 사각형의 크기가 더 이상 변경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요거 빠뜨리는 경우 많아요. 꼭 해주시고, 그리고 조건은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만 있었지만 출력 형태를 보니 면색이 채우기 색이 정의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채우기 색 버튼 요걸 눌러서 너무 진하지 않은 색이에요. 농도를 보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험지는 흑백 톤으로 나온다고요. 회색 톤의 시험지가 나오기 때문에 농도, 너무 진한 색이 아닌 농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색깔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중요하지 않고 진한 색 아니면 밝은 색 톤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바닥에 깔리는 이 도형을 이제 그렸으니 이제 두 번째 거 밑에 있는 것 그리고 위에 놓여지는 도형을 그리는데 위에 놓여지는 도형 중에서 위에서 아래로 빠뜨리지 않고 그린다고 했고요. 이때 첫 번째 도형이 글상자를 이용하는데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글상자를 이용하고 크기가 120에 15 면색이 파랑이네요. 그쵸?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죠? 글꼴과 정렬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나 반원 모서리도 다 사각형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글상자는 첫 번째 있는 가로 글상자 요걸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글상자 선택하셔서 이 왼쪽 끝 라인에 맞추어서 지금 이 모서리가 반원 사각형이 반원의 요 사각형이 왼쪽 라인에 맞춰지니까 요 라인에 맞춰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위에 있는 도형 메뉴에서 우리가 크기하고 면색상을 지정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왼쪽 그 모서리를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체 속성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상자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창이 떠요. 이때 기본 탭에서 가로 크기를 120 주시고요. 세로를 15로 주시고요. 크기 고정하시고요. 너비 높이 주시고 크기 조정하셨으면 이번에 선 탭에 가셔서 모서리가 반원이죠? 반원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채우기에 가시면 면색을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정확하게 색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색에서 면색 목록 눌러서 여기서 파랑인데 가져다 대면 이름이 뜹니다. 파랑이라고. 혹 파랑이 아닌 이렇게 기본색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다색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색상 테마를 눌러 오피스를 선택하시고 파랑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파랑 선택해 주시고요. 지정 다 하셨네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글상자가 그려져요. 그리고 위치가 안 맞으면 방향키로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 있죠?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왼쪽 라인에 이 모서리가 반원인 이 사각형을 글상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이 점을 이 밑에 사각형의 모서리점하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글자를 넣었는데 공서 24 흰색으로 하래네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여기서는 글상자이니까 지금 글상자이니까 글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를 필요 없이 글상자 내에다 선택을 해제하시고 글상자 내에 마우스 포인터 두고 클릭하시면 커서가 들어가요. 만약에 글상자가 아니라 그냥 사각형을 이용했다. 그럴 때는 글자 넣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글상자를 이용했으므로 바깥쪽에서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시고 글상자 위에 포인터 두면 I 포인트가 떠요. 이때 클릭하셔서
예,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 글꼴 목록에서 쭉 눌러서 올라가셔서 궁서로 주시고요. 그리고 24포인트로 하시고 글자색 흰색, 글자색은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도형 이걸 넣어주는데 이 도형도 크기가 110에 50mm예요. 크기만 설정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보니 모서리가 반원 모서리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 안에 그려지고 왼쪽과 오른쪽 이만큼 떨어지고 위에 제목 사이에도 이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110에 50짜리 사각형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예, 이쯤 위에서 이만큼 내려온 위치에서 왼쪽에서 이만큼 들어간 위치에 출력 결과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모서리 이 그려진 도형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에서 기본 탭에 가셔서 크기를 110, 높이를 50 크기 고정하시고요. 선 탭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채우기에 가서 연색을 채우기 색깔은 없지만 좀 더 밝은 농도가 흐렸어요. 그래서 밝은 색상을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그렸으면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그림인데 이 그림을 사용하시는데 그림은 내 문서 밑에 ITQ 밑에 픽처 폴더에 로고 3을 삽입하고요. 문서에 포함하래요. 그리고 글 크기는 40에 30으로 하고 그림의 효과를 회색조로 주라고 하죠. 예, 요걸 먼저 해볼게요. 그림을 입력하실 때는 입력 메뉴에서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입력 메뉴에서 그림. 그리고 그림이 있는 위치는 찾는 위치가 지금 문서로 되어 있죠. 이 문서 아래에 ITQ가 있죠. 그래서 ITQ를 열고요. 그 안에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픽처 폴더가 있으면 거기서 그림을 로고 3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 3이 이거예요.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 문서에 포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을 이걸 체크해 주시면 문서가 저장될 때 그림도 포함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드래그하여 그리는 거라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드래그하기 귀찮으므로 이거를 체크를 없애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체크 없앱니다. 그래서 문서에 포함만 체크해 주시고 로고 3이 선택된 상태에서 넣게 해주세요. 그럼 자동 그림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이 그림이 여기 보면 도형들 아래로 들어갔는데요. 요거를 배치 버튼 눌러서 예, 배치 버튼 눌러서 그래프로 주세요. 그럼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40에 35, 40, 35로 지정하시고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 효과는 회색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그림 탭에 가서 여기 보면 회색조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여기 그림 탭에서 그림 효과에 가시면 회색조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삽입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림을 삽입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림을 삽입하고 그림이 도형 아래에 깔리니까 이때 글자와 배치 여기에서 배치를 요걸 이용해도 되고요. 개체 속성에서 그림을 더블 클릭했을 때 개체 속성에서 배치를 글 위로로 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정했던 거 그림 효과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예, 회색 조로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고정 요거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요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창에서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정한 거 똑같은 게 이 그림을 더블 클릭했을 때 기본 탭에서 크기 고정
가로, 세로 크기, 너비하고 높이 조정했고, 크기 고정. 그리고 그림에서 회색조 효과 준 것. 여기까지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하이퍼링크는 여기 문서 요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대책 방향이라는 요 제목에 설정한 예, 책갈피로 가서 예, 여기에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3번 3쪽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제목에 보면 책갈피 이름은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3쪽에 요 제목을 넣고 책갈피를 먼저 등록하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의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3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쪽에다가 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 입력 완료하시고 여기서 범위를 잡고요. 책갈피를 넣기 위해서 입력에서 이 책갈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책갈피 이름은 상담이라고 아까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담이라고 입력하고 넣기 하시면 이 책갈피가 상담으로 설정되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셔서 이 그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하이퍼링크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죠. 하이퍼링크를 눌러주시고 예, 하이퍼링크 할 위치는 지금 책갈피 지정한 위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상담을 눌러주시면 되고 넣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이퍼링크가 된 거예요. 그럼 바깥쪽에서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겠고요. 바깥쪽에서 클릭해서 그림 선택을 해제하시고 다시 그림 위에다 포인터 두면 하이퍼링크가 되었다는 의미로 손가락이 나타나죠. 이때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된 제목에 커서가 갑니다. 되었죠? 이렇게 다시요. 그러면 다시 이거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 하이퍼링크가 잘못되었을 때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지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고치거나 지우는 게 안 돼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선택이 안 되고 밑에 있는 도형이 선택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왼쪽에 있는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이 그림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사각형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죠. 이때 예, 선택을 하시면 돼요. 왼쪽을 클릭하셔서 왼쪽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선택이 돼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다시 하이퍼링크 눌러주시면 하이퍼링크 고치기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위치를 고치고자 하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선택을 다시 고친다고 했을 때 고칠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지우려고 하면 연결 안 함을 누르면 되는 거죠. 고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고치기 안 할 거나 취소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삽입하고 하이퍼링크를 고치는 과정까지 설명드렸어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 요거 보시면 상담 전화 1388을 입력을 하는데 글맵시를 이용하래요. 그리고 아래쪽 리본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요. 50에 40 크기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빨강색으로 하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예, 글맵시를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에서 글맵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내용 입력란에 백스페이스 눌러주시고 상담 전화 1388 띄어쓰기 없으니까 띄어쓰기 입력하지 말고요. 글꼴은 도둠이라고 했고요. 글꼴 도둠. 여기선 색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색깔 지정할 수 없고 모양은 아래쪽 리본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맵시 모양 눌러서 아래쪽 리본 사각형이 두 번째 줄 마지막 칸에 있는 얘인데요. 이 앞에 있는 건 위쪽 리본 사각형. 도형이 많아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지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쓰실 때마다 이 모양들의 이름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찾아 적용하는 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그 글맵시가 삽입이 됐는데 도형 밑에 깔려 있죠. 이걸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본문가의 배치가 있습니다. 본문가의 배치에서 그래프로 지정하면 이 글맵시가 글 위로 올라오게 되겠고요. 크기는 지금 여기 글맵시 메뉴가 선택되어 있다고 이렇게 메뉴가 떴는데 여기서 너비하고 높이 있죠. 너비를 50과 40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50 엔터, 높이 40 엔터, 크기 고정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가져다 두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글자색을 빨강색으로 했는데 얘는 보세요. 이 글맵시는 글자를 그림처럼 표시해 놓은 거라서 글자색을 표시할 수 없죠. 얘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면 채우기 색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채우기 색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빨강색 눌러주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맵시까지 해봤고, 예, 그러면 아래에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도형은 보시는 것처럼 1, 2, 3번에 내한 내용 그 도형들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1번에 관련된 도형을 다 그리고 얘를 나중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중요한 것, 이 첫 번째 관련된 도형을 그리고 밑으로 복사하시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고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아래에 있는 사각형들 색깔이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색깔도 다르니까 이거 고치는 거 놓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번호부터 작성하는데 이때도 아래에 있는 것부터 작성하기 위해서 사각형 누르시고요. 사각형에서 여기서는 거기 보면 사각형이 두 개인데 크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 가로가 넓죠. 그럼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 그리기네요. 15에서 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가로를 15 주시고 세로를 5 주시고 수치로 크기를 지정을 했으면 크기 고정 꼭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 색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채우기 색에서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 색, 아무 색이나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사각형 여기서는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밑에 직사각형 그리기 두 개인데 이거 가로가 넓은 게 15 곱하기 5가 되겠고요. 세로가 긴 게 위에 있는 거네요. 그 직사각형 크기는 10 곱하기 15죠. 면색은 흰색으로 주고요. 모서리 이렇게 둥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그리기 선택하시고 여기다 놓고 클릭.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탭에서 크기는 가로 10, 세로 15, 가로 10, 세로 15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 고정을 하셔서 고정하시고요. 면색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채우기에서 면색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선탭에서 이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니까 둥근 모양을 지정하시고요. 설정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갖다 배치하시는데 위에가 너무 두고 너무 가까우니까 이걸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얘를 그리고 아래쪽에가 3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글자를 넣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20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꼴 목록 눌러서 쭉 올라가셔서 글꼴 굴림 20포인트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다 1로 주시면 되겠고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 도형은 근데 얘는 글상자를 이용하고요.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면색은 선없음이에요. 여기 흰색 얘는 밑에 보면 투명하기 때문에 밑에는 배경색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면색을 선없음으로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상자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 가로 글상자는
가로의 너비와 세로의 높이를 정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는 이 십자 포인터를 여기다 두고 드래그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대각선으로 그리고자 하는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까지 드래그하여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 정렬하시고 글자를 쓰시는데 먼저 글꼴과 크기를 지정하고 쓰셔도 되겠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죠. 쓰고 나서 나중에 바꿔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교육관계, 성적, 진로, 고미 쓰셨어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글자에 포인터 두고 I일 때 드래그하여 범위를 잡아서 글꼴은 도둠이라고 주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로 주시고요. 선 종류를 주기 위해서 테두리에다 포인터 두고 더블 클릭하셔서 선 탭에서 여기서 파선, 이게 파선이고요. 작은 점들이 있는 걸 점선이라고 해요. 근데 파선이 좀 더 보기 좋더라고요. 파선. 면색은 채우기 색인데 채우기 색은 색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색 없으면 색 채우기 없음을 주시면 돼요. 그럼 색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투명해져서 아래쪽에 있는 색이 보이는 거죠.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럼 요것들을 아래로 복사하셔서 내용만 고쳐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눌러 두 번째 도형 선택하고 세 번째 도형도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Shift는 왼쪽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도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선택한 도형 내에 포인터 두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수직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Shift를 같이 눌러요. 그래서 왼쪽에 컨트롤과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선택된 도형에서 밑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간격, 일정 간격 유지하고 나서 적당하다 싶으면 마우스에 손만 떼시면 돼요. 다시 드래그해서 마우스에 손을 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려 넣었죠? 그리고 만약에 선택해 놓은 이렇게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위치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세 개의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내용을 고칠게요. 바깥쪽에 클릭하셔서 이제 내용을 고치기 전에 색깔 먼저 바꿀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색깔을 안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갑니다.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고칠게요. 포인터를 두면 글자가 있는 부분은 I 포인터로 나와요.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글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바깥쪽에서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 저장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하나의 기능을 마치시면 이렇게 저장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그리는 것들은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빨리빨리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능숙하게 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지 빨리빨리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그릴 때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놓여지는 위치. 그래서 이런 사각형 그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대강 위치를 짐작하여서 시작할 위치 이쯤에 잡으면 되겠네. 끝나는 위치는 이쯤에 다 잡으면 되겠네. 눈으로 보시면서 드래그하여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맞춰주시는 과정을 잘 지켜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그리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